미량 요소 무시했다가는 한 해 농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량 요소의 철, 붕소, 망간, 아연, 구리, 염소, 그리고 니켈, 몰리브덴, 규소까지 상당히 많은 미량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겠지만 이 미량 요소에 대해서 하나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스전TV입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다양한 필수 원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량 원소라든가 2차 요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칼슘이나 마그네슘 포함해서요. 그리고 미량 요소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붕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 미량 요소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량 요소는 종류가 많아서 오늘 설명 시간이 좀 길 수 있습니다. 차분히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다량 요소인 것들 또는 2차 요소를 아무리 많이 줘도 미량 요소 한두 가지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에 의해서 모든 생산량이 비료의 흡수와 그것에 대한 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확량은 부족한 것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도 부족하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품질의 많은 수확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 구리, 아연, 붕소, 망간, 몰리브덴, 염소 외에도 최근에는 니켈이라는 것이 필수 미량 요소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필수 미량 요소는 아니지만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에 따라서 규산이 또 중요한 미량 요소로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염소인데요. 염소는 광합성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염소는 보통 우리가 소금, 염화나트륨 때문에 염소는 나쁜 거 이런 생각을 갖지만 염소도 사실 식물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미량 요소입니다. 광합성에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고요. 또 삼투압이라든가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나 색소 안토시아닌 있죠. 그래서 과실에 색을 내는 데서 필요한 그런 안토시아닌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고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천만 다행인 거는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한테서는 과잉이나 결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잘 녹고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부족함 없이 쓰이고 있죠. 단지 부족하거나 일부러 줄 필요는 없으니까 무관심했지만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이 가장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흡수나 체내 이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불용화되고 또 pH, 토양 pH에 따라서 흡수 여부가 많이 결정됩니다. pH가 너무 높거나 pH가 너무 낮으면 철이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다양한 미량 요소, 칼륨, 칼슘, 망간, 구리, 아연 등과 서로 기량작용이기 때문에 철만 흡수하고 싶은데 다른 이온들과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철이 부족한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흡수를 해도 체내 이동이 잘 안 되고 칼슘과 마찬가지로 다른 곳으로 한번 흡수가 된 어떤 조직 내에서 다른 곳으로 재분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 결핍도 알게 모르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 산화 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상당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질소 고정에도 관여하고 중요한 게 엽록소 형성에 관여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광합성을 못한다. 그래서 증상이 대부분 보면 잎이 노래집니다. 황백화가 되고요. 어린 잎이나 생장점 부분에 새로운 곳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붕소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칼슘이나 양분의 이동, 옥신의 조절, 그 다음에 핵산이라든가 세포 분열에도 관여하고 세포벽에도 관여한다. 그래서 결핍되게 되면 기형화되거나 코르크화되거나 세포벽이 약해지고 체내 물질의 이동이 느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망간인데요. 망간도 역시 이동성이 나쁘답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이온. 이가이온이 뭐냐면 정기적으로 양이온을 띠고 있는 금속들 중에는 양이온이 하나만 띈 것도 있고 두 개 띈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두 개가 띄고 있는 이온들과 기량작용을 하는데 특히 마그네슘과 기량작용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광합성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그랬죠. 마그네슘과 기량작용하기 때문에 망간이 또 결핍될 수가 있고요. 이건 역시 광합성에 관여합니다. 각 효소의 활성제로서의 기능도 하고요. 부족하면 여전히 얘도 광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엽록체가 파괴되고 광합성이 멈추죠. 그러다 보니까 잎이 노래지고 어린 잎부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연은 똑같이 이동성이 나쁘고 다른 이가 양이온과 또 기량작용을 합니다. 특히 구리와 기량작용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여러 기관에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에 관여하고요. 여러 가지 효소의 활성제 기능을 한답니다. 그 말은 뭐냐? 아연이 있어야 각각의 효소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부족하게 되면 이거는 오옥신 생합성을 이 중단되면서 마디가 짧아지고 잎이 왜소해지고 잎 사이가 또 이것도 노래진답니다. 그래서 증상이 보다 보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구리 부분에 들어가면 이것도 역시 이동성이 나쁘고 다른 이가이온, 앞에 말씀드렸던 아연과 기량작용을 하고 있고요. 엽록체라든가 미토콘드리아에 분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효소의 또 보조인자로서, 보조인자라고 하면 각종 효소에 필수적이진 않지만 도와주는 그런 용인에 관여를 하는 그런 이온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부족하면 역시 이거는 잎이 녹색, 진한 녹색이 되면서 어린 잎이 맨 끝에서부터 죽습니다. 그런데 작물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또 달라요. 그래서 잎이 노래지거나 또는 감귤에서 잎이 떨어지거나 사과에서는 잎끝이 갈변하면서 괴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사실 이게 결핍인지 병인지 사실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 봐도 잘 모르겠어요. 증상을, 전형적인 증상의 사진을 보면 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결핍인지 어떤지 알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몰리브덴은 정말 극미량이 필요한 건데요. 등록 기준에서 보면 0.0005%만 넣어라. 그래서 5ppm입니다. 아주 극미량이고요. 그런데 아미노산 복합체랑 당,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당 복합체 형태로 체내에서 이동을 하는데 쓰이고요. 질산의 환원, 질소의 고정에 주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면 질산이 환원돼야 식물에게 독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게 되면 질산염이 축적돼서 독소가 되고요. 단백질의 합성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소를 고정해야 질소와 만들어진 당이 대사를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십자각가라든가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연맥 사이가 황백화되고 잎끝이 술잔 모양으로 시들어서 모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많은 내용을 보시면서 느낄 텐데 이걸 내가 다 알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계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된 니켈, 필수 요소로 가장 최근에 추가됐고요. 토양이 풍부합니다. 토경 재배할 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토경 재배 시 문제가 없을 뿐이지 관주 재배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분해라든가 수소화 요소에 관여하는데요. 구성 성분으로서 보면은 수경 재배를 하실 때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요소가 축적되면 앞에 질소 고정이 저하되면서 그 다음에 일부 정단부죠. 이 생장이 일어날 끝부분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요소가 축적되면은. 그래서 니켈도 중요한 필수 미량 요소고요. 규소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규소는 스트레스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요즘 많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잘 사용하시면 수확량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만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돼서 염류장애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벼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도복, 그 다음에 도복이다 보니까 도복을 억제할 만큼 튼튼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튼튼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줘요. 그 다음에 온도 장애도 이겨낼 수 있고 수분이라든가 가뭄에 대한 부분, 광에 의한 피해, 광도 피해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자외선도 있고 광피해 또는 그것에 의해서 타는 현상인 일소 현상도 많이 줄여줄 수 있는데 그런 효과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규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있고요. 생물적인 스트레스를 해서 병이라든가 해충에 대한 어떤 피해도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방적인 효과를 규소가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규소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미량 요소와 니켈, 추가된 규산까지 해서 많은 미량 요소들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미량 요소들 하나하나 관심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좋을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어떤 장애가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미량 요소는 소량이지만 잊지 말고 꼭 챙겨줘야 될 그런 요소고 이거 자체가 있다고 없다고 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적절히 줌으로써 최소량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다수화가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차분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조금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 관련 내용들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저희 자료 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